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이야기는요,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꽤 단단한 상식 하나를 완전히 부숴버릴지도 모릅니다. 보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편안하고, 더 풍요롭고, 또 더 안정적인 환경을 찾잖아요. 사실 안락함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인생의 목표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내용을 보면 오히려 그 안락함이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일 수도 있다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역설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가혹한 환경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놀라운 안락함의 역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깐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 어떤 문명에게 천적도 없고 날씨도 1년 내내 완벽하고 식량도 발에 채일 만큼 넘쳐나는 평화로운 환경이 주어졌다고 쳐보죠. 그럼 그 문명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폭발적으로 최고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 생각에는 장애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쭉쭉 성장하겠지 싶잖아요. 그런데 과연 진짜 역사도 그리고 자연의 법칙도 그렇게 굴러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생물학 이야기부터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혹시 도도새라고 들어보셨나요? 새는 새인데 날개가 너무 작게 퇴화해서 하늘을 날지 못했던 새입니다. 아니, 새가 왜 나는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도도새가 살던 섬에는 걔네를 잡아먹을 맹수가 단 한 마리도 없었거든요. 그냥 완벽한 평화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안락함이 결국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날아다니면서 도망칠 필요가 없으니 날개는 스스로 퇴화해버렸고 나중에 외부에서 진짜 시련이 닥쳐왔을 때 꼼짝도 못하고 멸종해버린 거죠. 시련이 없는 안락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보여주는 이른바 도도새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이 도도새의 법칙이 인류 역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도전과 응전의 법칙입니다.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이 무서운 진실은 인간의 역사에서도 완전 똑같이 반복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남긴 정말 뼈 때리는 통찰이 하나 있는데요. 문명을 일으킨 자연 환경은 안락한 환경이 아니라 대부분 가혹한 환경이었다. 토인비의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외부의 척박한 도전에 죽기 살기로 응전했던 문명은 살아남아서 위대해졌고 반대로 자연 조건이 너무 좋아서 아무런 도전이 없었던 문명은 도도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늘 뒤처졌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사실일까 싶으시죠? 그런데 역사를 진짜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 통찰이 얼마나 소름돋게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명의 요람이라고 부르는 곳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이끈 종교의 발상지들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살기 좋은 낙원이었을 것 같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진짜 황량하고 메마르고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았지? 싶은 척박한 땅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인간은 정말 피하고 싶은 가혹한 환경에 뚝 떨어졌을 때 오히려 역사상 가장 엄청난 도역들을 해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집트 나일강의 시련입니다. 고대 이집트 하면 뭐부터 떠오르시나요? 역시 그 거대하고 미스테리한 피라미드죠. 그런데 사실 이 위대한 문명은 하나의 엄청난 자연적 시련을 극복하려다 만들어진 처절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나일강변이 겉보기엔 물도 많고 비옥해서 농사짓기 딱 좋아 보이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년 미친 듯이 범람한다는 거였어요. 강물이 온 동네를 싹 다 집어 삼켜버리는 이 끔찍한 자연재해는 그냥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매년 생존을 걸고 싸워야 하는 무시무시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이게 어떻게 눈부신 발전으로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우선 물이 언제 덮칠지 알아야 피하니까 밤낮으로 하늘을 봅니다. 거기서 천문학과 태양력이 폭발적으로 발달해요. 또 물이 싹 빠지고 나면 엉망이 된 땅을 다시 나눠야 하잖아요. 거기서 기하학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강물을 막아보겠다고 제방을 쌓다 보니 무거운 돌을 옮겨야 해서 도를레랑 수레까지 발명해버려요. 자,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이라는 그 재앙을 막으려고 만든 생존 기술들이 결국 피라미드를 지어 올린 그 엄청난 기술력의 뼈대가 되었다는 거죠.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이 법칙이 이집트에만 적용될까요? 아시아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중국, 황하의 가혹한 환경 이야기입니다.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두 강을 비교해보면 이게 또 아주 기가 막힙니다. 먼저 양쯔강 유역을 볼까요? 여긴 날씨 따뜻하고 물 잔잔하고 땅까지 비옥해서 그냥 농사짓기에 완벽한 천국 같은 곳입니다. 반면에 황하는 어땠을까요?
겨울엔 혹독한 추위 때문에 강이 꽝꽝 얼어붙어서 배도 못 띄워요. 게다가 툭하면 엄청나게 범람해서 다 휩쓸어버리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야말로 생존 게임이 벌어지는 지옥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상식대로라면 찬란한 문명은 어디서 터져 나와야 할까요? 당연히 모든 게 완벽한 양쯔강이겠죠? 그런데 역사는 다시 한번 우리 뒤통수를 세게 칩니다. 고대 중국 문명의 그 화려한 불꽃이 피어오른 곳은 천국 같던 양쯔강 유역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범람하고 사람들을 얼어 죽게 만들었던 그 징글징글하고 가혹했던 황하강변이었죠. 황하강이라는 괴물 같은 시련에 맞서서 치열하게 생존을 고민하고 똘똘 뭉쳐서 응전했던 그 처절함이 결국 압도적인 힘을 가진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된 겁니다. 이제 이 거창한 역사 법칙을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져와 보죠. 바로 수조안의 물매기 효과입니다. 영국 어부들이 바다에서 청어를 잡아오는데 한국까지 돌아오는 그 긴 시간 동안 청어들이 다 죽어나 자빠지는 거예요. 완전 오랜 골칫거리였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장에 팔딱팔딱 살아있는 미친 활력의 청어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어부들이 청어가 가득한 수조 안에다가 청어의 천적인 물메기를 몇 마리 슬쩍 던져 넣은 거예요. 수조 안에 포식자가 나타나니까 편하게 죽어가던 청어들이 잡아먹히기 싫어서 미친 듯이 도망쳐 다녔겠죠? 그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 역설적이게도 청어들을 육지에 닿을 때까지 가장 싱싱하게 살아 숨쉬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서 본 것처럼 아무런 도전조차 없는 완벽한 안락함은 우리를 날지 못하고 멸종해버린 도도새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나일강의 그 끔찍한 범람이 없었다면 피라미드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거고요. 수조안의 물매기는 청어를 물어뜯는 적이지만 동시에 청어를 펄떡이면 살아있게 하는 구원자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그 징글징글한 수조안의 물매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을 벼랑 끝과 몰아세우는 것 같은 그 시련이 여러분만의 위대한 피라미드를 짓게 만들어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축복은 아닐까요? 이 질문 꼭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